회사의 대표인 아버지를 따라 출근한 아들, 사무실 경비실에 잠시 맡겨졌다가 만화인 줄 알고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슬쩍 했다. 그러나 그날 밤, 백만장자 아버지는 집에서 그 영상을 틀어보고 충격에 얼어붙었다. 박민주는 15년째 성공적으로 광고 사업을 이끌어오고 있었다. 그는 평범한 매니저로 시작해 광고 틈새 시장에서 경험을 쌓았고 불과 몇 년 만에 업계 최고 중 하나로 꼽히는 자신의 회사를 설립했다. 이러한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야망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고 그는 믿었다. 그래서 모든 직원을 직접 선발했다. 박민주는 자신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을 확신했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였다. 박민주는 경기도의 넓은 전원주택에서 아침의 고요함과 주방에서 풍겨오는 갓 내린 커피 향에 잠을 깼다. 그는 이불을 걷어차고 기분 좋은 졸음을 느끼며 기지개를 켰다. 하지만 새로운 하루의 걱정거리가 금세 잠의 잔재를 몰아냈다. 습관적인 동작으로 침대 옆 탁자 위의 시계를 흘끗 보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해야 할 일은 많았다. 커피 벌써 다 됐어? 그가 침실을 나와 주방으로 향하며 반 농담조로 물었다. 그의 아내 김서연이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작은 냄비에 담긴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식탁 위에서는 커피포트가 김을 내뿜고 있었고 그녀의 옅은 미소는 조용한 아늑함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여보. 서연이 남편을 돌아보며 말했다. 아침 식사 거의 다 됐어요. 식기 전에 지훈이 좀 깨워줘요. 박민주는 아내에게 다가가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뺨에 입을 맞췄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다시 한번 생각했다. 광고 사업, 그가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함께 경력을 쌓아온 충직한 직원들까지 기꺼이 민준이 미소 지었다. 그 전에 이 신성한 향기를 조금만 더 맡고 그는 커피 잔을 들고 부드러운 맛을 음미하며 길게 한 모금 마셨다. 그러고는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으려 애쓰며 아들에게로 향했다. 5살 난 아들 박지우는 곰인형을 꼭 껴안은 채 침대에서 아직 단잠에 빠져 있었다. 그의 검은 머리카락은 사방으로 뻗쳐 있었고 숨소리는 온 세상이 그의 평온한 잠을 방해할 수 없다는 듯 규칙적이었다. 아들, 일어날 시간이야. 민준이 아들에게 몸을 숙이고 그의 말을 듣지 않는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주며 조용히 말했다. 싫어. 지훈이 눈을 더 꼭 감고 못 들은 척하며 투덜거렸다.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조금 더 진지하게 반복했다. 시간이 별로 없어. 너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사무실에 가야 해. 유치원 가기 싫어. 아이가 고집스럽게 말하며 이불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럼 뭘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호기심에 물었다. 아빠랑 회사 갈래. 지훈이 눈을 번쩍 떴다. 그리고 침대에 앉았다. 오늘 중요한 날이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싶어요.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아들에게 자신의 인생의 의미인 일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와 팀에게 중요한 회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글쎄, 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가능할 것 같네. 지루해하지 않을 자신 있니? 물론이죠. 제가 도와줄게요. 지훈이 침대에서 신나게 빠져나오며 외쳤다. 약속한 거다? 그럼 빨리 옷 입고 씻고 아래층으로 내려와. 아침 식사 식는다. 민준이 윙크했다. 약 15분 후 온 가족은 이미 주방 식탁에 앉아 있었다. 서연은 신선한 허브를 곁들인 토스트와 계란 프라이를 내놓았다. 지훈이 맛있게 아침을 먹는 동안 민주는 휴대폰의 일정표를 흘끗 보았다. 회의에 대한 메모가 깜빡이고 있었다.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았다. 당신은 대학교에 어떻게 갈 계획이야? 그가 화면에서 눈을 떼며 아내에게 물었다. 당신이 태워준다고 했잖아요. 서연이 눈살을 살짝 찌푸렸지만 민준이 바빠서 잊어버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금세 미소 지었다. 아, 맞다. 그가 활기를 띄었다. 미안해. 완전히 머리에서 날아갔네. 물론 태워줘야지. 아침 식사가 끝나자 온 가족이 집을 나섰다. 민주는 지훈이가 자신들의 검은색 제네시스 세단 뒷좌석에 올라타 안전벨트를 조절하는 것을 도왔다. 잠시 후
그들은 서연이 마케팅 강좌 교수로 일하는 대학교에 멈췄다. 두 남자 좋은 하루 보내요. 사랑해. 그녀가 몸을 숙여 남편에게 입을 맞추고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도 사랑해. 민준이 서두르는 기색이 섞인 따뜻함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는 붐비는 거리로 차를 몰았다. 지우는 호기심에 고개를 두리번거렸다. 아빠,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아이가 아버지와 고층 빌딩 창문을 번갈아 보며 물었다. 응, 아들. 윤태림 선생님께 프로젝트를 발표할 거야. 그분은 아주 유명하고 말하자면 좀 까다로운 분이셔. 그분이 새 자동차 광고에 출연해 주셔야 해. 왜 그렇게 까다로워요? 지훈이 호기심에 물었다. 예전에 아주 인기 있는 배우셨거든. 민준이 설명했다. 어떤 사람들은 명성과 돈을 얻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까다로워지기도 해. 어쩌면 그냥 소문일 수도 있고. 저 그분이랑 인사할 수 있어요? 아이가 신이 나서 펄쩍 뛰었다. 오늘은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네. 민준이 웃었다. 회의는 레스토랑에서 할 거야. 게다가 그 사람이 네가 인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먼저 확인하고 싶구나. 그들은 민준의 사무실이 있는 고층 빌딩에 도착했다. 거울 같은 문에는 밝은 태양이 반사되었고 로비에는 이미 커피나 서류 폴더를 든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민준과 그의 아들을 본 많은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다. 지훈이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는 가끔 사무실에 들렀고 그곳에서 사탕을 얻어먹으며 다정하게 꼬마 사장님이라고 불렸다. 리셉션에는 그의 비서인 이유진이 서 있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를 한 키 크고 날씬한 그녀는 건물에 들어오는 사람을 주의 깊게 살피며 모든 직원에게 짧은 미소로 인사하려 애썼다. 민준과 지훈을 보자 그녀는 활기를 띠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박 대표님. 이유진이 일정표가 담긴 태블릿을 손에 들고 그들에게 다가왔다. 방금 윤태림 선생님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대표님과 만날 준비가 되었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분이 결심하셨다고? 민준이 아들을 몰래 곁눈질하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아주 좋은 소식이군. 이유진 비서.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 오늘까지 끝내기로 계획했잖아. 그녀는 진실을 말하기를 망설이는 듯 입술을 깨물며 잠시 머뭇거렸다. 대표님, 약간의 차질이 생겼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프로젝트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민준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우리가 윤 선생님과의 만남을 3개월이나 기다렸는데 지금 와서 미비점이 있다고? 제가 팀의 프레젠테이션을 보완하라고 이미 요청했습니다. 이유진이 상사의 굳어진 표정을 보고 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합니다. 민준은 어른들의 대화를 호기심 있게 듣고 있는 아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숨을 내쉬었다. 알았어.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10분 후에 회의실로 팀원들 모두 모이게 해. 누가 왜 제 시간에 일을 끝내지 못했는지 알고 싶어. 이 계약을 성사시키고 싶다면 지금은 긴장을 풀 때가 아니야.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유진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이미 한 직원의 번호를 누르며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다. 민주는 아들을 데리고 자신의 넓은 사무실로 들어갔다. 큰 창문으로는 강남의 비즈니스 지구가 내다보였다. 창가 한쪽에는 도자기 화분에 담긴 작은 화초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회사의 상장과 상패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지우는 새로운 것이라도 찾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빠, 저도 회의에 참석해도 돼요? 그가 벽 쪽의 가죽 소파에 앉으며 물었다. 어떻게 토론하는지 보고 싶어요. 안 돼, 아들.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 네가 알기에는 이른 세부 사항들이 논의될 수 있어. 이 프로젝트는 너무 중요해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도움이 소중하다는 건 알지만 말이야. 그가 미소 지었다. 그러니 일단 이렇게 하자. 경비원 박 반장님과 함께 있어. 그분이 보안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실 거야. 알았어요. 지훈이 실망한 듯 한숨을 쉬었다.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꼭 얘기해 주세요. 물론이지. 민준이 약속했다. 그는 전화를 들어 내선 번호를 누르고
경비원에게 지훈이를 데리러 오라고 했다. 아이는 조금 슬펐지만 동시에 관심에 우쭐해하며 박 반장님과 함께 감시 카메라와 출입 통제 시스템을 둘러보러 갔다. 10분 후 민주는 이미 팀이 기다리고 있는 회의실로 들어갔다. 그들 중에는 촬영 콘셉트를 책임지는 강 팀장, 스태프와 장소 섭외를 담당하는 임소희, 그리고 다른 몇몇 직원들이 있었다. 모두들 실수를 바로잡을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긴장한 표정이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팀원 여러분. 민준이 테이블 중앙에 자리를 잡으며 말을 시작했다. 아니, 윤태림 선생님과의 미팅 전까지 모든 것을 끝내지 못한다면 그다지 좋은 하루가 되지 못할 수도 있겠군요. 정확히 무엇이 준비되지 않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강 팀장이 스케치를 넘기며 먼저 입을 열었다. 대표님, 저희가 주요 아이디어는 다듬었지만 촬영을 위한 정확한 장소 선정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아름다운 풍경을 위해 산을 고집하고 있지만 윤태림 선생님께서 좁은 산길을 몇 시간씩이나 달려 그곳까지 가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게 뭐죠? 민준이 강 팀장을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도시에서 더 가까운 언덕 지형을 제안해 볼까 합니다. 한편으로는 인상적으로 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멀리 운전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민준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자동차를 대표하는 클라이언트가 산을 고집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동차를 훌륭하게 팔리게 할 특정 자유의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었다. 솔직하게 말합시다. 우리 고객은 인상적인 파노라마를 원합니다. 네, 윤태림 선생님은 대비를 즐기는 것으로 유명하죠. 모두가 감탄할 만한 그런 장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산은 부가적인 조건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산에서의 촬영이 왜 안전한지, 왜 그곳까지 가는 것이 어렵지 않은지를 정당화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민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참석자들을 둘러보았다. 누군가 운전하기 귀찮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윤태림 선생님께서 반대하실까봐 걱정됩니다. 임소희가 조용히 말했다. 그분은 길에서 거의 반나절을 보내야 할 테니까요. 그 길이 모험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민준이 선언했다. 세부 사항을 생각해 보세요. 편안한 차, 샴페인, 아름다운 음악, 어쩌면 파노라마 전망대에서의 짧은 정차도 좋겠죠. 이것이 쇼의 일부가 되면 그분은 그 장소까지 어떻게 도착했는지 대중에게 자랑하기를 기뻐할 겁니다. 동료들이 찬성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 팀장은 모든 지시사항을 노트에 적었고 임소희는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빠르게 입력하며 계획을 확인했다. 이유진은 태블릿을 들고 타이밍을 주시하며 벽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윤태림 선생님과의 만남이 얼마 남지 않았다. 좋습니다. 오늘 점심에 레스토랑에서 그분을 만납니다. 민준이 말했다. 이 비서와 제가 전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겁니다. 그림은 완벽해야 합니다. 더 이상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 완벽한 프로젝트가 준비되도록 미비점을 수정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조율하세요. 질문이 있으면 이유진 비서에게 연락하세요. 회의는 갑자기 빨리 끝났다. 사람들은 마지막 수정 사항을 논의하며 회의실을 차례로 빠져나갔다. 민주는 불을 끄고 벽에 걸린 이전 프로젝트들의 큰 사진들을 보기 위해 잠시 머물렀다. 그곳에는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장면들이 있었다. 그의 회사는 광고 캠페인 분야에서 선두주자 중 하나였고 작은 미비점이 모든 것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다. 그가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지훈이는 이미 없었다. 아들은 보안 시스템 모니터 옆에서 박 반장님과 열중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민주는 그 광경에 잠시 미소를 지었다. 지훈이는 무언가를 이해했다는 듯 손짓을 했고 박 반장님은 즐겁게 카메라 작동법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몇 시간 후 민주는 이유진과 함께 사무실을 나와 윤태림 선생님과 만나기로 한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이유진은 최신 소식을 전했다. 강 팀장님이 이미 필요한 고갯길로 가는 길을 알아보고
보안팀과 연락하며 특별한 위험 없이 그곳으로 갈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대로 촬영 장소를 꾸밀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합니다. 훌륭해. 민준이 윤태림 선생님이 어떤 질문을 할지 생각하며 대답했다. 윤 선생님께서 우리가 그의 편안함뿐만 아니라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는 게 중요해. 결국 이 광고는 우리에게도 그에게도 중요하니까. 그들은 도심의 한 거리에 위치한 작지만 호화로운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파노라마 창문을 통해 새하얀 셔츠를 입은 웨이터들이 테이블 사이를 민첩하게 움직이는 모습과 한쪽 구석에서 피아노가 조용히 연주되며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내는 모습이 보였다. 박 대표님, 지배인이 그들을 불렀다. VIP 구역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민준과 이유진은 부드러운 카펫을 밟고 이미 윤태림 선생님이 앉아있는 별도의 테이블로 향했다. 그는 50대 남성으로 잘 다듬은 수염과 자신감과 약간의 무심함이 엿보이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는 눈에 띄지 않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비싼 시계로 보아 사치에 일가견이 있는 듯했다. 안녕하십니까, 윤 선생님. 민준이 손을 내밀며 미소 지었다. 만남을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기쁩니다. 박 대표. 남자가 악수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기쁘오. 나를 위해 흥미로운 것을 준비했다고 들었소만. 이유진은 조심스럽게 옆에 앉아 태블릿에 메모할 준비를 했다. 민주는 미네랄 워터를 주문했고 윤태림 선생님은 고급 레드 와인을 선택했다. 자, 윤 선생님이 잔을 한 모금 마시며 시작했다. 나는 새 차를 광고할 준비가 되어 있소. 내가 알기로는 브랜드가 지금 모델 출시를 서두르고 있고 소셜미디어와 텔레비전에서 대중의 관심을 끌 만한 화려한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하더군. 민준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정확하십니다. 진부한 광고 영상을 넘어서기 위해 저희는 멋진 산악 풍경을 배경으로 한 야외 촬영을 제안합니다. 세련된 자동차와 웅장한 정상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시청자에게 보여줄 진정한 모험입니다. 모험이라. 윤 선생님이 눈을 살짝 가늘게 뜨며 말했다. 흥미롭게 들리지만 나를 그곳까지 어떻게 데려갈 생각이요? 산길은 정말 끔찍하다고 들었는데 바로 그 점이 매력입니다. 민준이 미소 지었다. 저희가 선생님의 여정이 단순히 편안한 것을 넘어 호화롭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편안한 SUV가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장거리 여행을 위해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부드러운 좌석, 좋은 음악, 그리고 경치 좋은 곳에서 잠시 멈춰 스트레칭을 하고 멋진 사진을 찍을 기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샴페인도. 윤 선생님이 와인잔을 들며 상기시켰다. 이 말을 기다렸다는 듯 이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샴페인, 과일, 가벼운 간식 등 원하시는 모든 것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켜지기 전부터 선생님께서 최고라는 기분을 느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 선생님은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손가락으로 수염을 만졌고 그의 얼굴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매력적인 제안이군. 그가 마침내 인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이 걱정되는군. 산길, 절벽의 위험. 민주는 바로 이 주제를 예상했기 때문에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저희 팀과 이미 모든 세부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이런 등반에 특별히 훈련된 전문 운전자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촬영 전에 경로를 시범 운행하여 모든 위험 구역을 파악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광고하실 차량과도 모든 것이 조율되었습니다. 향상된 주행 성능, 추가적인 안전 기능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취해질 조치 목록을 미리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유진이 덧붙였다. 보험과 각 경로 지점의 철저한 검사를 포함합니다. 알았소. 윤 선생님이 말하며 살짝 미소 지었다. 그런 콘셉트는 마음에 들지만 나는 여전히 차가 단지 주행 성능이 좋은 것 이상으로 보이길 바라오. 나는 편안함이 필요해. 그리고 정상에 도착했을 때 뭔가 인상적인 것이 나를 맞이해준다면 기쁠 것이요. 저희는 예산에 따라 팝업 배너, 화려한 조명, 심지어 불꽃놀이까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민준이 제안했다. 윤 선생님이 콧방귀를 뀌었다.
산에서 불꽃놀이라 흥미로울 수는 있겠지만 불필요한 과시는 피합시다. 차라리 세련된 자동차 프레젠테이션이 낫겠어. 그리고 당연히 내가 차에서 내려 풍경을 감상하는 모습을 찍어주길 바라오. 그는 이미 눈앞에 그림을 보는 듯 손으로 넓게 제스처를 취했다. 문제 없습니다. 민준이 확신시켰다. 모두 준비하겠습니다. 결국 저희는 사람들에게 자유, 사치, 그리고 활력의 분위기 속의 선생님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윤 선생님은 와인을 다 마시고 잔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럼 합의된 걸로 하지. 정확한 일정과 조건 목록을 기다리겠소. 이 점들을 보장해준다면 계약서에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소. 물론입니다. 저희가 이미 계약서 초안을 준비했습니다. 민준이 서류철에서 깔끔하게 인쇄된 문서를 꺼내며 말했다. 읽어보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저나 이유진 비서에게 알려주십시오. 윤 선생님은 첫 페이지들을 빠르게 훑어보고 명백한 만족감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오. 아시다시피 박 대표, 나는 오랫동안 당신 회사를 지켜봐 왔소. 당신들의 작업은 항상 독창적인 접근 방식으로 구별되지. 그러니 거래가 성사되었다고 발표합시다. 민주는 어깨에서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이유진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고객을 당황하게 하지 않으려고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엄지손가락을 짧게 들어 올리며 화답했다. 훌륭합니다. 민준이 일어서며 말했다. 윤 선생님과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들은 서로 악수를 했고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민준과 이유진이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소식을 기다리던 모든 직원들이 초조하게 그들을 맞이했다. 민준이 중앙홀로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은 그에게 시선을 고정했고 대표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를 보자마자 박수와 환호성으로 폭발했다.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민준이 중앙에 멈춰서서 짧게 알렸다. 윤태림 선생님께서 우리 콘셉트에 동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는 최고 수준의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강 팀장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훌륭한 소식입니다, 대표님. 제가 이미 촬영 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팀원들과 함께 몇 가지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완전한 문서가 준비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계속 보고해 주시고 사소한 일들을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이 프로젝트는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입니다. 임소희가 동료들을 조심스럽게 둘러보며 말했다. 저도 산악 리조트에 전화해서 부지 사용에 필요한 허가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항상 일정을 머릿속에 담고 있던 이유진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대표님, 15분 후에 재무팀과 또 다른 내부 회의가 있으시죠? 맞아. 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하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완전히 잊고 있었네. 자, 그럼 가봅시다. 모두들 수고에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기 시작했고 민주는 이유진과 함께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가는 길에 그는 출입구 옆에서 경비원과 함께 앉아 감시 카메라가 나오는 작은 텔레비전을 들여다보고 있는 지훈이를 보았다. 아빠, 지훈이가 그를 발견하고 불렀다. 돌아오셨네요. 어떻게 됐어요? 훌륭해, 아들. 우리가 첫걸음을 내디뎠어. 윤 선생님이 우리 광고에 참여하기로 동의하셨어. 제가 그분을 위해 뭔가 준비하는 걸 도와드릴까요? 아이의 눈이 빛나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림이나 포스터 같은 거요? 민준이 웃었다. 네, 그림은 정말 귀중하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전문적인 자료가 필요해. 하지만 원한다면 그림을 그려도 좋아. 나중에 사무실에 걸어서 모두가 내 아들이 얼마나 재능 있는지 보게 하자. 네, 제가 도와줄게요. 박 반장님이 지훈이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우리도 한 팀이잖아. 그렇지, 꼬마야? 네. 아이가 기쁘게 동의했다. 알았어. 민준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난 30분 정도 더 바쁠 거야. 재무팀이 숫자를 좋아하거든. 난 별로지만 그들과 씨름해야 해. 그러고 나서 너한테 돌아올게. 어쩌면 어디 가서 뭐 좀 먹을까? 어때?
좋아요. 지훈이가 다시 박 반장님 옆에 앉으며 외쳤다. 좋아. 민준이 이유진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재무보고서로 가자. 그는 성공적인 거래로 인한 들뜬 기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느끼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러나 기쁨과 함께 프로젝트의 모든 다음 단계에 대한 책임감의 종소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고 있었다. 윤 선생님은 무언가 이상적이지 않다고 느끼면 언제든지 결정을 바꿀 수 있었다. 재무팀은 다른 층에 있었다. 그와 이유진이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평소처럼 수식과 그래프에 몰두해 있던 직원들이 잠시 주의를 돌려 사장에게 인사하며 검토할 서류 목록을 건넸다. 종이 넘기는 소리와 예산에 대한 대화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를 덮었지만 민주는 마치 이제 모든 단계가 완벽해야 한다는 듯 고조되는 긴장감을 계속 느꼈다. 30분간의 고통스러운 계산과 협의 끝에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지훈이는 제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지겨워져서 경비원이 그를 몇몇 직원들이 점심을 먹고 간단한 회의를 하는 작은 휴게실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아이는 주스를 마시고 아빠가 바쁜 동안 안전한 무언가를 볼 수 있었다. 민주는 서류 폴더를 책상 위에 던지고 지친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눈앞에는 여전히 산에서 있을 프레젠테이션 장면들이 아른거렸다. 그는 이 과제를 잘 해낸다면 회사의 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대표님, 이유진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리고 그녀가 들어왔다. 죄송합니다. 또 방해해서. 하지만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운송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팀을 위해 추가 차량을 주문해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추가 차량? 민준이 되물었다. 촬영에 몇 명이나 가야 하지? 전체. 크리에이티브 그룹과 촬영팀. 그리고 윤 선생님을 위한 운전사와 예비 인력까지요. 이유진이 손가락을 꼽았다. 그의 보조 인력까지 포함하면 최소 10명은 됩니다. 알았어. 버스와 만약을 대비해 SUV 한 대를 더 주문해. 모든 것이 대비되어 있도록 해. 민준이 잘라 말했다. 윤 선생님과는 장난칠 수 없어. 그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이유진은 태블릿에 메모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팀에서 촬영 장비를 추가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민주는 예전에 산에서 바람이 부는 날씨에 수억 원짜리 카메라가 고장났던 일을 떠올리며 미간을 찌푸렸다. 네, 반드시. 그리고 그걸 전체 예산에 포함시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장비를 잃게 되면 손실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어. 알겠습니다. 이유진이 고개를 끄덕이고 막 나가려 했다. 잠깐만. 민준이 그녀를 멈추며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 내가 너무 까다로울 때가 있다는 거 알지만 넌 모든 일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어. 그녀는 뜻밖의 미소 지었고 눈에는 감사와 비슷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저는 항상 우리의 공동 성공을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합니다. 민주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이유진은 문을 닫고 나갔다. 잠시라도 혼자 있는 것이 그에게는 진정한 선물이 되었다. 그는 수첩을 펴고 연락처 목록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촬영 시작 시점까지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해 몇몇 파트너에게 더 전화를 걸어야 했다. 약 1시간이 더 지났을 때 복도를 어슬렁거리는 것에 지친 지훈이가 다시 아빠에게 들렀다. 아이는 에너지가 넘쳤고 모든 문제가 자신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미소 짓고 있었다. 아빠, 우리 뭐 좀 먹으러 가기로 약속했잖아요. 맞아, 아들, 널 잊지 않았어. 민준이 서류에서 눈을 떼며 대답했다. 이렇게 하자. 5분만 더 있다가 나가자. 좋아요. 지훈이가 벽 쪽 소파에 앉으며 동의했다. 오늘 사무실은 어땠어? 민준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뭐 재미있는 거 배웠니? 박 반장님이 누가 건물에 들어오고 나가는지 감시하는 법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경비실 구석에 어떤 테이프들이 있는 걸 봤어요. 박 반장님 말로는 녹화 기록 보관함이래요. 상상해보세요. 아직도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를 보관하고 있다니. 그래서 뭐에 쓰는데? 민준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아마 무슨 일이 생기면
지난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연구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지훈이 더 흥미로운 설명을 기대하며 한숨을 쉬었다. 근데 제 생각엔 거기 지루할 것 같아요. 그건 보안 시스템이야, 아들. 우리 건물은 크고 직원도 많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데이터를 보호해야 해. 알겠어요. 지훈이 어깨를 으쓱하고 미소 지었다. 하지만 지금은 만화 영화나 보고 싶어요. 민준이 조용히 웃었다. 그는 서류를 폴더에 다시 넣고 책상에서 일어섰다. 가자. 오늘 가장 중요한 일들은 끝났다고 치자. 윤태림 선생님이 우리와 계약을 맺었으니 조금은 긴장을 풀어도 돼. 만세. 지훈이가 소파에서 뛰어내리며 즉시 아빠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사무실을 나서며 성공에 기뻐하면서도 앞으로의 힘든 작업에 대비하는 것이 분명한 이유진과 다른 직원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민주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이는 것을 느꼈다. 회사에 대한 자부심, 일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기쁨, 그리고 조용한 불안감. 경험상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시로 나가는 것을 이미 기대하며 환하게 웃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그는 미소 짓고 있었다. 몇 분 후 그들은 차에 올라 붐비는 도시의 거리로 나섰다. 사무실 건물, 24시간 상점, 노트북을 앞에 두고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카페들이 스쳐 지나갔다. 민준이 아들에게 물었다. 피자 먹을래? 아니면 다른 거? 피자요. 지훈이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좋아. 사무실 근처에 좋은 곳을 알아. 진짜 이탈리안 화덕이 있거든. 아주 맛있게 구워. 민준이 말했다. 그들은 가장 가까운 주차장에 주차하고 작지만 아늑한 피자 가게로 들어갔다. 문턱을 넘자마자 치즈, 토마토, 향신료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훈이는 다양한 종류의 피자가 놓인 진열대로 달려가 황홀경에 빠져 이름을 읽기 시작했다. 아빠, 보세요. 이건 페퍼로니 피자고 저건 하와이안 피자예요. 아이가 거의 유리에 닿을 듯이 나열하기 시작했다. 마음껏 골라. 민준이 계산대로 다가가며 미소 지었다. 지훈이가 주문하는 동안 민준은 몰래 휴대폰을 쳐다보았다.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 몇 통,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묻는 서연의 메시지, 2개, 그리고 내일 회의를 상기시키는 이유진의 알림 하나가 떠 있었다. 그는 아내에게 모든 것이 괜찮다고 재빨리 답장하고 윤태림 선생님을 어떻게 설득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했다. 아빠, 저 피자 2조각 먹어도 돼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그의 생각에 끼어들었다. 보세요. 얼마나 큰데요. 물론이지. 민준이 웃음을 참으며 동의했다. 나중에 배불러서 못 먹겠다고 불평만 하지 마. 지훈이가 진지하게 고개를 저었다. 다 먹을 수 있어요. 저 벌써 배고파요. 그들은 거리 풍경을 즐기기 위해 창가 자리를 골랐다. 사람들, 신호등 앞에서 떼지어 있는 사람들, 피자 가게 진열장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지나갔다. 자신의 피자 조각을 황홀하게 기다리는 아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민주는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독립적이고 미래를 자신있게 바라보기 위해 언젠가 가족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회사를 위해 그를 믿고 공동의 목표에 자신의 노력과 재능을 쏟아부은 사람들을 위해 그는 이제 명성을 지키고 아무도 실망시키지 말아야 했다. 웨이터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피자를 가지고 왔다. 지훈이가 바로 손을 뻗었지만 민주는 냅킨을 가져다 옆에 놓아주며 그를 멈췄다. 조심해, 뜨거워. 그가 경고했다. 점심을 먹으며 그들은 긴장된 하루의 시작을 잊고 긴장을 풀기 위해 온갖 사소한 일에 대해 많이 농담하고 이야기했다. 민주는 아들에게 예전에 잘 정비된 시스템이 없던 시절, 산에서 촬영하러 다녀야 했던 몇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상상해봐. 그때 좁은 길에서 눈이 와서 거의 갇힐 뻔했어. 우리 차 바퀴에 체인이 없었거든. 그가 회상했다.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우리를 끌어내달라고 해야 했어. 아무도 그걸 영상으로 안 찍었어요? 지훈이가 흥미롭게 물었다. 다행히도. 아니, 민준이 미소 지었다. 그랬다면 내 직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지 못했을 거야. 그들이 피자 가게에서 나왔을 때
해는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며 하늘을 부드러운 주황색 톤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민주는 잠시 멈춰서서 도시를 둘러보며 내일의 계획을 생각했다. 전체 팀을 모으고 업무를 분배하고 고객과 마감일을 확인하고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조율하기 위해 자동차 제조업체와 다시 연락해야 했다. 아빠랑 회사에 있는 거 좋았어요. 갑자기 지훈이가 아버지의 생각을 끊으며 말했다. 저 더 자주 와도 될까요? 그건 내 행동과 유치원, 그리고 나중엔 학교에 갈 준비가 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네. 민준이 반농담조로 말했다. 하지만 오늘 넌 잘했어. 날 방해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보안 시스템도 공부했잖아. 지훈이는 자신을 진짜 비밀 요원처럼 상상하며 웃었다. 네, 박 반장님이랑 저 거의 파트너가 됐어요. 맛있는 피자를 먹고 민준과 지훈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집안은 특이한 것 고요했다. 보통 이 시간이면 서연이 문 앞에서 미소로 그들을 맞이하며 소식을 묻고 지훈이가 옷 벗는 것을 도와줄 필요가 없는지 관심을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대학교에서 늦었고 민주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약간의 안도감마저 느꼈다. 그에게는 중요한 일들이 남아 있었고 다가올 광고 캠페인과 잠재적인 문제들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요? 지훈이가 작은 운동화를 발에서 벗어 현관 신발장에 지친 듯이 놓으며 물었다. 오늘 학생들과 추가 수업이 있다고 미리 말씀하셨어. 민준이 아들이 재킷을 벗는 것을 도우며 대답했다. 곧 돌아오실 거야. 그리고 너, 이 작은 장난꾸러기야. 어서 손 씻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어. 아이는 교활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지금 뭐 좀 보여드릴게요. 그는 자신의 배낭을 돌아보았다. 거기 뭐가 있는데? 민준이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며 미간을 찌푸렸다. 지훈이는 분명 무언가를 꾸미고 있었다. 아들은 배낭에서 작고 네모난 카세트 테이프를 꺼내 아버지에게 내밀었다. 이거 오늘 박 반장님한테서 가져왔어요. 아빠, 틀어주세요. 제발요. 민주는 카세트 테이프를 보자 약간 긴장했다. 그는 경비실에 사무실과 주변 지역에서 녹화된 영상 기록 보관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모든 자료가 자물쇠가 채워진 상자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분께 허락은 받았니? 민준이 카세트 테이프를 손에 들고 조용히 물었다. 지훈이가 시선을 내렸다. 아니요, 그분은 아무것도 몰라요. 민주는 내적인 불안감을 느끼며 한숨을 쉬었다. 보안 영상은 아이들을 위한 오락거리가 아니었다. 거기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통행부터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까지 무엇이든 있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어쩌면 이 특정 카세트 테이프에는 정말 아무것도 특별한 것이 없을 수도 있었다. 알았어. 거실로 가자.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에게 그곳에 정말 만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즉시 다른 채널로 바꾸는 것이 낫겠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봐. 나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머릿속에 우리 새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가 맴돌고 있거든. 그걸 좀 생각해보고 싶어. 약속할게요. 지훈이가 아버지가 이상한 발견물을 빼앗지 않은 것에 이미 기뻐하며 활기를 띠었다. 거실에서 그들은 가족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비디오 플레이어에 카세트 테이프를 넣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디지털 형식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화면이 몇 초간 어두워졌다가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조용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그것이 어떤 교육 영상 녹화라고 생각했지만 이내 문장의 일부를 알아들었다. 제가 모든 걸 택배기사에게 전달할게요. 박 대표님은 아무것도 아시면 안 돼요. 그는 자신의 직원 중 한 명인 임소희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심장이 했는 듯했다. 그녀는 사무실 문 옆에 서 있었고 보이는 바로는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카메라는 아마도 뒤쪽 입구에서 그녀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었던 것 같다. 아빠, 저 오늘 이 아줌마 봤어요. 지훈이가 화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웃었다. 자, 민준이 날카롭게 반응하며 리모컨을 잡았다. 알았어, 아들. 내 방에 가서 놀아. 나중에 엄마 오시면 만화 틀어줄게. 지훈이가 입술을 삐쭉 내밀고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아빠, 보고 싶었는데. 안 돼. 민준이 잘라 말했다. 믿어. 이건 만화가 아니야. 가. 곧 너한테 갈게. 아이는 아버지가 정말로 무언가에 불안해하는 것을 느끼고 공기를 억울하게 발로 차며 순순히 거실을 나갔다. 민주는 아이가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손에 리모컨을 꽉 쥐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화는 계속되었다. 임소희는 주위를 둘러보며 택배 기사에게 어떤 봉투를 건네고 빠르게 무언가를 속삭인 후 카메라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러고 나서 영상은 다른 장면으로 아마도 다른 날로 전환되었다. 같은 카메라였지만 이번에는 다른 직원인 강태식이 휴대폰으로 통화하며 누군가에게 미래의 광고 전략에 대한 정보를 거의 받아쓰게 하고 있었다. 말도 안 돼. 민준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이건 내가 반년 전에 파트너들과 논의했던 바로 그거잖아. 이렇게 아이디어가 경쟁사에게 유출될 수 있었구나. 강태식이라니. 그는 같은 직원이 모든 것을 자기 사람들에게 전달하겠다고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화면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녹화는 계속되었고 한 장면에서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면서 민주는 점점 더 충격적인 상태에 빠져들었다. 카세트 테이프에는 여러 다른 직원들이 다양한 불미스러운 상황에 처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책상을 뒤지고 있었고 누군가는 의심스러운 전화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들은 그가 항상 내부적인 목적으로 평범한 기록을 남기는 곳이라고만 생각했던 경비실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다. 왜 박 반장님은 나한테 이걸 말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는 이 모든 시간 동안 이 증거들을 누구에게 얼마에 팔 수 있을지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 민주는 분노로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생각했다. 어느 순간 그는 녹화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갑자기 화면의 뒷모습이 서연과 매우 흡사한 여성이 나타났다. 머리 스타일도 거의 같았고 체형과 키도 비슷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화면 밖에서는 그녀의 목소리 또는 그녀와 매우 흡사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가 최진우를 껴안고 있을 때였다. 민주는 순간 얼어붙었다. 이게 대체 뭐야? 그가 중얼거리며 잠시 멈추고 녹화를 되감았다. 겪은 충격에 민주는 숨이 막혔다. 설마 서연이가? 내면의 목소리가 외쳤다. 그녀는 그에게 의심의 여지를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지만 비디오에서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명백해 보였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훈이는 아빠가 만화 영화를 하나도 틀어주지 않아 실망한 채 오래전에 잠자리에 들었고 서연은 자정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남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조용히 침실로 들어갔다. 민주는 자신의 작은 서재에 틀어박혀 자신이 본 것에 대한 변명이나 설명을 찾기 위해 그 녹화들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다. 하지만 현실은 암담했다. 직원들에 대한 증거는 명백했고 서연과 닮은 수수께끼의 여성의 이미지는 그의 머릿속에서 도무지 떠나지 않았다. 아침에 그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났다.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들끓었다. 차 열쇠를 테이블 위에 던져놓고 옷장에서 급하게 비즈니스 정장을 꺼내 넥타이를 아무렇게나 매고 모두가 자고 있는 동안 집을 나섰다. 그 이른 시간에 사무실은 완전히 고요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아직 출근하지 않았다. 리셉션에서는 야간 근무자가 하품을 하다가 문으로 거의 뛰어들어오는 사장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창백했고 머리카락은 약간 헝클어졌으며 눈에는 불길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대표님. 그녀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더듬거렸다. 하지만 민주는 그녀의 말을 듣지도 못했다. 그는 그 카세트 테이프를 손에 꽉 쥔 채 경비실로 쏜살같이 향했다. 머리에 희끗희끗한 부분이 있는 키 큰 남자인 경비원 박 반장님은 사장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대표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가 민준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물었다. 이게 뭡니까? 민준이 카세트 테이프를 보여주며 소리쳤다. 그의 시선에는 그런 분노가 담겨 있어 박 반장님은 순간 뒤로 물러섰다. 이건 저희 녹화물 중 하나인데요. 경비원이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려 애쓰며 불확실하게 말했다. 그런데 어디서 이걸?
어제 제 아들이 우연히 가져간 것 같습니다. 민준이 소리를 지르지 않으려고 간신히 참으며 말을 끊었다. 하지만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 증거들은 어디서 난 겁니까? 당신은 이 모든 세월 동안 직원들에 대한 파일을 모으고 있었던 겁니까? 뭐요? 박 반장님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로 기록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왜 제 직원들이 회사를 배신하는 노골적인 기록들을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민준이 카세트 테이프로 위협하며 분노에 차물었다. 왜 우리 조직에 배신자들이 들끓고 있다는 걸 저에게 경고하지 않았죠? 적절한 시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박 반장님이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대표님께서 항상 사람들에게 잘해주시고 그들을 신뢰하시는 걸 봤습니다. 증거 없이는 그냥 그렇게 찾아뵐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다면요? 계속 모으고 있었지만 말씀드릴 기회를 놓쳤습니다. 민주는 피가 귀에서 윙윙거리는 것을 느끼며 잠시 침묵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일었다. 한편으로는 경비원이 정말로 회사를 보호하고 싶었을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 보고도 하지 않은 것은 마치 그것을 누구에게 팔거나 필요한 순간에 사용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대표님, 박 반장님이 한 걸음 다가와 사장의 눈을 들여다보려 했다. 맹세컨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단지 여기 있는 사람들의 거의 절반이 부정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을 뿐입니다. 알았소. 민준이 이를 악물고 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머지는 나중에 해결합시다. 그는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더 이상 그 주제를 발전시키지 않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끔찍한 실망감과 함께 분노가 들끓었다. 그가 신뢰했던 사람들이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를 속이고 있었다. 이제 그는 심각한 결정을 내려야 했고 빠를수록 좋았다. 민주는 조금 진정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로 갔다. 그러나 머릿속에는 임소희, 강태식,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내가 본 것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 어떡하지? 그리고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 맴돌았다. 조금씩 직원들이 사무실에 도착하기 시작했고 아직 그들의 사장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지 못했다. 이유진이 문을 노크했다. 대표님, 벌써 오셨습니까? 저는 이유진 비서. 민준이 고개도 들지 않고 그녀의 말을 날카롭게 끊었다. 예외 없이 오늘 모든 회의를 취소하고 1시간 후에 모두 회의실로 모이게 해. 그녀는 놀랐다. 그런 어조는 민준답지 않았다. 그는 항상 평정심을 유지했고 차분했으며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할 줄 알았지만 지금 그는 거의 쉿쉿거리는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윤태림 선생님과 통화하셔야 합니다. 촬영 세부 사항에 대한 확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걸 취소하라고 했잖아. 민준이 손바닥으로 책상을 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당황하며 뒤돌아보며 나갔다. 사무실은 이런 대표를 본 적이 없었다. 보통 민준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조차도 자제력의 본보기였다. 복도에서 이유진과 마주친 직원들은 즉시 그녀의 불안한 표정을 알아채고 속삭이기 시작했다. 1시간 후 회의실에는 현장에 있던 모든 직원이 모였다. 민주는 그 카세트 테이프를 손에 들고 들어와 긴 테이블의 상석에 앉았다. 몇 초 동안 그는 모인 사람들을 침울하게 바라보았다. 긴급 회의의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호기심과 두려움을 안고 앉아 있었다. 대표의 이상한 기분에 대해 무언가 들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추측하려 애쓰며 서로를 몰래 쳐다보았다. 알다시피 여러분, 민준이 조용히 시작했다. 나는 항상 여러분을 두 번째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주변에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고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누군가 속삭였지만 대표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는 것을 보고 즉시 입을 다물었다. 그는 마치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려는 듯 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여러분 중에는 배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팀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 경쟁사에 정보를 유출하고 나를 속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누군가는 진심으로 놀랐으며 죄가 있는 사람들은 분명 속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민주는 청중을 향해 돌아섰고 그의 눈에는 얼음 같은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어제의 경비 카메라 녹화물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의 활발한 활동, 비밀 정보가 담긴 봉투, 전화통화, 절도, 정보 유출의 순간들이 기록된 영상입니다. 그는 카세트 테이프를 들어 올렸다. 아십니까?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여러분이 저를 배신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제 눈을 보며 얼마나 쉽게 그 일을 해냈는지입니다. 민준이 이유진이 미리 준비해둔 프로젝터와 연결된 리모컨 버튼을 누를 때까지 아무도 일어서거나 말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다. 첫 번째 장면은 강태식이 흥분해서 전화통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네. 그들이 새 장비 프레젠테이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촬영은 유명 배우가 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콘셉트로 시장에 먼저 진출할 수 있도록 세부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소리는 선명했고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강태식 자신을 향해 돌아섰다. 그는 숨을 죽이고 눈을 내렸다. 강태식 아이디어가 경쟁사에게 유출되었을 때 주변 모든 사람을 비난했던 거 기억나나? 민준이 경멸적으로 비웃었다. 우리 안에 스파이가 생겼다고 소리쳤었지. 알고 보니 스파이는 내 바로 옆에 앉아서 내가 그의 충성심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을 만큼 자신 있게 미소 짓고 있었군. 강태식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에 걸린 덩어리가 방해했다. 그는 창백해진 채 침만 삼켰다. 동료 중 누군가가 조용히 신음했다. 민주는 녹화를 전환했고 이제 화면에는 임소희가 나타났다. 그녀는 출구에 서서 주위를 둘러본 후 택배 기사에게 흰 봉투를 건네며 어떤 지시사항을 속삭였다. 임소희. 거의 침묵에 가까운 회의실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예기치 않게 크게 울렸다. 할 말 없나? 그녀는 움찔하며 일어나 가슴에 손을 모았다. 대표님, 저는 모든 것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민준이 눈을 가늘게 떴다. 그래? 그럼 거기 뭐가 있었지? 왜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주위를 둘러봐야 했지? 임소희는 초조하게 입술을 핥았다. 저는 제 쇼 초대권을 팔았습니다. 회의실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민주는 최근 유명 사업가인 한 회장의 프로그램 방송 중에 어떤 스캔들이 터졌던 일을 떠올리며 미간을 찌푸렸다. 잠깐만, 그가 말했다. 지난번 한 회장 쇼에 그를 페인트로 뒤덮은 미친 팬이 나타났었지. 그리고 네가 판 게 바로 그 쇼의 티켓이었군. 그렇다면 넌 스캔들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내 자리를 그냥 준 셈이네. 임소희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민주는 이 상황이 그의 팀 명성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지 깨달으며 그저 손을 내저었다. 시간은 흘렀고 불미스러운 영상은 아직 몇 개 더 있었다. 다음 장면들은 일부 직원이 회사 예산에서 소액을 훔치는 모습, 누군가가 경쟁사를 위한 광고 콘셉트 제작에 대한 병행 협상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말도 안 돼. 뒷줄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민주는 비디오를 멈추고 조용해진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배신자들, 저는 오랫동안 제 조직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들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에게서 사직서를 기다리겠습니다. 즉시. 팀은 마치 윙윙거리는 듯했다. 많은 사람들이 민준이 즉각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몇몇은 반대하려 했다. 누군가는 일어서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준은 확고했다. 변명의 외침을 한 번의 시선으로 잠재운 그는 숨을 고르고 참석자들을 사나운 눈으로 둘러보았다. 최진우 씨, 그가 자신의 핵심 직원 중 한 명인 키가 작지만 민첩하고 머리가 짧은 남자에게 말했다. 남아주세요. 할 얘기가 있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때로는 조용하고 성실한 일꾼처럼 보였던 최진우가 갑자기 주목의 중심에 섰다.
다른 사람들이 무거운 숨을 쉬며 침울하게 회의실을 나갈 때 모두가 호기심에 그를 곁눈질했다. 몇몇은 민준이 분명히 화가 났고 최진우에게 좋은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이해했다. 문이 닫히자마자 최진우는 무슨 일인지 이해하려 애쓰며 민준에게 다가갔지만 그는 말 한마디 없이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강하게 가격했다. 예기치 못한 일격에 최진우는 비틀거리며 벽에 기댄 채 머리를 흔들었다. 무엇 때문에 맞았는지 알기나 해? 민준이 분노로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다. 최진우는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끼며 턱을 잡았다. 대표님, 저는... 하지만 민준에게는 마치 어떤 내적인 수문이 터진 것 같았다. 그에게는 실망감, 질투, 그리고 서연에 대한 의심에서 오는 고통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날 밤의 녹화를 본 후 최진우를 침착하게 볼 수 없었다. 내가 모를 줄 알아? 사무실에서 무슨 연애질이야. 민준이 계속 소리쳤다. 아니면 나중에 나를 협박하려고 모든 걸 숨기고 싶었던 거야? 최진우는 겁에 질려 고개를 저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소란에 놀란 이유진이 문으로 뛰어들어왔다. 최진우가 얼굴을 잡고 있고 민준이 분노로 거의 떨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숨을 헐떡였다. 대표님 뭐 하시는 겁니까? 민준은 주먹을 꽉 쥔 채 돌아섰다. 알아, 이유진 비서, 이자는 대가를 치러야 해. 최진우는 침착하게 말하려 애쓰며 내뱉었다. 대표님, 저는 대표님을 존경하지만 저를 공격하신 건 정말 잘못입니다. 저는 대표님께 해가 되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듣지 않고 회의실을 뛰쳐나가 가방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달려갔다. 그의 뒤에는 그가 마치 건물이 불타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 모든 직원들이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비웃고 속삭였지만 아무도 감히 그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사무실을 나와 차에 탄 민주는 망설임 없이 아내의 번호를 눌렀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즉시 내뱉었다. 나 이혼 소송할 거야. 아이는 내가 키울 거야. 뭐라고요? 서연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당황하며 말했다. 민준 씨, 미쳤어요? 무슨 이혼이에요? 난 다 알아. 그가 최첸거렸다. 최진우랑 바람 피우고 있잖아. 지금 당장 집에 돌아올 생각 마. 내가 유치원에서 지훈이 데리고 우리 어머니 댁으로 갈 거야. 내일 아침에 내 집에 네가 없도록 내 짐 챙겨놔. 서연은 무언가 말하려 소리쳤지만 그는 이미 전화를 끊었다. 운전석에 앉아 민주는 앞으로 노려보며 무겁게 숨을 쉬었지만 현실은 보이지 않았다. 주위로 차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뇌는 모든 고통, 상처, 분노를 소화하려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었다. 전화가 몇 번 진동했다. 서연이 다시 전화를 걸려 했다. 민주는 계속해서 거절 버튼을 눌렀다. 그는 지금 그녀와 이성적으로 이야기할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외롭다고 느꼈다. 30분 후 그는 이미 지훈이가 다니는 유치원 문 앞에 서 있었다. 선생님은 아버지의 어두운 얼굴을 보고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으려 애썼다. 지훈이는 그렇게 일찍 데리러 온 것에 놀랐다. 아빠, 저 아직 차릉놀이 수업 남았는데 아이가 이미 차로 걸어가면서 불평했다. 괜찮아 아들. 우리 지금 급한 일이 있어. 민준이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대답했다. 할머니 댁에 가자. 우리를 보면 기뻐하실 거야. 엄마는요? 지훈이가 경계하며 물었다. 민주는 가슴에 불쾌한 찔림을 느꼈다. 5살짜리 아이에게 엄마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엄마는 조금 바쁘셔. 나중에 우리한테 오실 거야. 알았어요. 지훈이가 미간을 찌푸렸지만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 아버지가 그렇게 어둡고 차가운 모습은 그에게 익숙하지 않았다. 저녁에 민준과 지훈이가 민준의 어머니인 오여사 댁에서 저녁을 먹을 때 분위기는 긴장되었다. 아이는 때때로 엄마가 왜 오지 않았는지, 왜 아빠가 예전에는 할머니 음식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먹지 않는지 물었다. 민주는 자신의 불안한 생각에 잠겨 침묵했다. 오 여사는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아들을 쳐다보았지만 손자 앞에서 캐묻기를 주저했다. 갑자기 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민주는 그것이 서연일 수밖에 없다고 막연히 생각하며 움찔했다. 그는 지훈이와 어머니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복도로 나갔다. 그리고 정말로 문 앞에는 눈물로 일그러진 얼굴과 떨리는 손으로 상처와 당혹감을 간신히 참으며 서연이 서 있었다. 왜 왔어? 민준이 그녀를 집 안으로 들여보낼 생각도 하지 않고 슌슌거렸다. 민준 씨,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혼이냐고요? 서연이 그의 어조에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쳤다. 당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해요? 그는 그녀의 팔꿈치를 잡고 목소리가 안에서 들리지 않도록 현관으로 더 멀리 끌어당겼다. 여기서 소리 지르지 마. 지훈이가 이 수치를 듣게 하고 싶지 않아. 수치라고요? 그녀가 폭발했다. 무슨 수치요? 당신이 미쳤어요. 난 바람 피우지 않았어요. 나는 민주는 속에서 모든 것이 들끓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기억이 떠올랐다. 카세트 테이프 속의 여성, 서연과 너무나 닮고 그녀의 목소리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익숙했다. 그럼 이건 누구야? 그가 으르렁거리며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로 미리 찍어둔 녹화 부분의 스크린샷을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흐릿한 장면 몇 개만 보였지만 여성은 놀라울 정도로 서연과 닮았고 옆에는 최진우가 뚜렷하게 보였다. 설명해봐. 왜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거야? 서연은 사진을 자세히 보고 윤곽의 불분명함을 알아차렸고 그녀의 얼굴은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일그러졌다. 민준 씨, 이건 내가 아니에요. 난 평생 저런 치마를 입어본 적이 없어요. 자세히 좀 봐요. 목소리는? 그가 약간 떨며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아주 비슷한 것 같은데. 맙소사. 그녀가 절망적으로 외쳤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난 정말 당신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민주는 주먹을 꽉 쥐고 이제 자신도 무엇이 진실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집벽에 기대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모르겠어. 내 모든 직원들이 나를 속이는 걸 봤어. 사무실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 봤다고. 그리고 그 속에서 당신과 닮은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을 때 난 그냥 견딜 수가 없었어. 그럼 나한테 물어봤어야죠. 서연이 분개하며 외쳤다. 이혼 얘기를 꺼내고 아들을 데려가기 전에요. 그 순간 집문이 살짝 열리고 문틈으로 걱정스러운 오 여사의 모습이 보였다. 괜찮니? 너무 시끄럽게 얘기하잖니. 어머니, 민준이 짧게 말했다. 다 괜찮습니다. 제발 지훈이에게 돌아가 주세요. 여자는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았다.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무겁게 한숨을 쉬었다. 민준 씨, 내가 무죄라는 걸 당신이 이해할 때까지 난 떠나지 않을 거예요. 알았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최진우 씨한테 가자. 이게 다 어떤 실수라면 그가 우리에게 설명해 줄 거야. 가요. 그녀가 뜻밖의 도전적인 태도로 동의했다. 나중에 당신이 사과라도 하길 바라요. 그들은 최진우의 집으로 가는 동안 거의 침묵했다. 민주는 계속해서 핸들을 꽉 쥐었고 서연은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 애썼다. 마침내 그들은 교회의 소박한 집 앞에 멈춰 섰다. 민주는 서연이 무언가 말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차에서 내려 몇 걸음 만에 현관문 앞에 섰다. 손이 찢어질 듯이 끈질기게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문 뒤에서 머플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야, 민준. 열어! 사장이 소리쳤다. 문이 열리고 뺨에 반창고를 붙인 최진우가 문 앞에 나타났다. 그가 사장과 그의 아내를 보았을 때 그는 깜짝 놀랐다. 최진우 씨. 민준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고 간신히 참으며 시작했다. 그 녹화에 나오는 여자가 누군지 설명해봐. 나는 당신들이 사무실에 함께 들어가는 걸 봤고 그녀의 목소리는 내 아내 목소리와 똑같았어. 대표님, 최진우는 무슨 말인지 알아차린 듯 민준 너머로 서연을 쳐다보았다. 무슨 소리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맹세컨대 거기 대표님 사모님은 있을 수 없습니다. 거짓말 마. 민준이 새로운 분노의 물결을 느끼며 말했다. 그럼 왜 숨어 있었지? 그냥 우리 좀 스릴을 느끼고 싶었어요. 최진우가 목소리를 높였다. 이봐요.
당신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이미 내게 주먹을 날렸어요. 제대로 얘기 좀 합시다. 그는 극도로 불안해 보였지만 그들을 집 안으로 초대하는 손짓을 했다. 문을 더 넓게 열어 서연을 먼저, 그리고 민준을 들여보냈다. 복도는 어두컴컴했다. 어딘가 깊은 곳에서 희미한 라디오 소리가 들려왔다. 최진우는 그들을 소파와 안락의자 2개가 있는 작은 거실로 안내했다. 앉으세요. 그가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는 긴장된 채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서연은 약간 지친 듯 자리에 앉아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최진우가 시끄럽게 숨을 내쉬었다. 좋아요. 설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봤을 그 여자는 사실 우리 사무실에서 일합니다. 우리가 참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민준이 최진우를 불쾌한 시선으로 쏘아보며 중얼거렸다. 저는 제 관계를 공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진우가 얼굴이 붉어지며 대답했다. 그녀는 기혼이고 우리는 그녀가 이혼할 때까지 모든 것을 비밀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남편이 스캔들을 일으킬까봐 두려워합니다. 기혼이라고요? 서연이 숨길 수 없는 놀라움으로 최진우를 바라보며 되물었다. 그럼 당신들 불륜 관계인가요? 네. 그가 명백한 당혹감으로 인정했다. 그냥 열정에 휩쓸렸습니다. 민주는 최진우에서 서연으로, 그리고 다시 돌아보았다. 하지만 목소리는 최진우는 한숨을 쉬며 2 손을 펼쳤다. 아시잖아요. 오래된 카메라 녹화에는 소리도 거의 없어요. 거기에는 왜곡이 심해서 누구든 다른 사람과 혼동할 수 있어요. 어쩌면 당신에게 그냥 익숙한 무언가가 들렸을 수도 있고요. 그는 변명의 기색을 띠며 침착하게 말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이제 이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보였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증거를 과대평가했을 것이다. 이제 최진우의 말을 들으며 민준은 성급한 결론과 직원과 자신의 아내를 얼마나 무례하게 대했는지에 대한 부끄러움의 물결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럼 이건 정말 다 실수였군. 그가 2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속삭였다. 난 오늘 이 의심 때문에 내 가정을 거의 파괴할 뻔했어. 최진우는 씁쓸함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대표님은 저를 때리고 모두 앞에서 저를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제가 대표님 아내와 무언가 했다는 추측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과를 듣고 싶습니다. 민주는 시선을 내렸다. 이전에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미안하네. 그가 최진우를 쳐다보며 간신히 말했다. 나는 많은 직원들이 나를 배신한 것을 보고 분노에 눈이 멀었어. 게다가 서연의 모습이 누군가와 닮은 그 녹화들까지. 젠장.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최진우는 여전히 아픈 턱에 손을 대고 한숨을 쉬었다. 상황이 불쾌하다는 건 이해하지만 저는 회사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건들이 저를 의욕 없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대화를 조용히 지켜보던 서연이 갑자기 일어나 거실 문을 살짝 열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우리 가야 할 것 같아요, 민준 씨. 우리 둘이서만 할 얘기가 아직 많아요. 민준은 자신이 정말로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자신도 모르게 인정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가기 전에 그는 그들을 문까지 배웅하는 최진우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내일 사무실에서 보세. 그가 제안했다. 최진우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차 안에서 그와 서연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도로를 찌푸린 채 바라보며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든 설명할 말을 찾으려 애썼다. 서연은 조금 진정되었지만 씁쓸함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있잖아요. 그가 마침내 창밖거리에서 눈을 떼지 않고 시작했다. 나도 내가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가. 나도 이해가 안 가요, 민준 씨. 그녀가 너무 크게 말하지 않으려 애쓰며 분개하여 대답했다. 당신은 나를 여러 해 동안 알잖아요. 우리는 함께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왜 내가 배신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민주는 녹색 신호등을 지나 몇 블록 떨어진 차와 사람이 적은 주요 도로 옆에 멈췄다. 그는 숨을 내쉬고 아내를 향해 돌아섰다.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당신도 그 녹화 봤잖아. 직원들이 나를 속이는 것만으로도 이미 폭발했는데 그 배신의 더미 속에서 당신과 닮은 형체가 스쳐 지나갔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서연은 눈을 감고 그들이 신뢰와 관계의 개방성에 대해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는지 떠올렸다. 만약 당신이 그냥 여보, 내가 좀 이상한 걸 봤어. 설명해 줄 수 있어? 라고만 말했더라면 그럼 우린 얘기했을 텐데. 그래, 그가 굴호 인정했다. 대신에 난 소리 지르고 당신을 비난하고 당신이 대답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이혼하고 싶어 했지. 그들은 몇 초간 침묵했다. 그러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아내의 어깨를 만졌다. 사랑해. 그가 속삭였다. 미안해. 서연은 불안과 죄책감으로 얼룩진 그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그의 손을 잡고 꽉 쥐었다. 당신한테 화났어요, 민준 씨. 당신은 내게 상처를 줬어요. 하지만 당신도 힘들었을 거라는 건 이해해요. 그냥 앞으로는 이러지 말자고요.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항상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민주는 숨이 고르게 되는 것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동의해. 더 이상 성급한 결론은 없어. 무언가 두렵거나 불안하면 먼저 당신과 상의하고 나서 결론을 내릴게. 서연은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여전히 마음이 아팠지만 남편의 뉘우침을 보았다. 어머니 댁에 돌아가면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씀드리자. 분명히 걱정하고 계실 거고 지훈이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래. 민준이 진심으로 대답했다. 그 애는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고 있을 거야. 겨우 5살이지만 아주 예민하거든. 그날 저녁, 온 가족은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왔고 다시는 그런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